프로농구 최고 스타죠. 허운 씨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는데 먹방을 보다가 갑자기 피자를 시켜서 먹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냉장고로 달려가서 맥주를 꺼냈는데 애주가들은 보자마자 무슨 맥주인지 금방 알았죠? 네, 바로 제주 맥주였는데요. 고생한 나를 위해서 선물 맥주 한 잔. 감탄사까지 연발하며 제주 맥주를 꿀꺽꿀꺽 먹었는데 와, 무슨 맥주 광고 모델 같더라고요. 농구 대통령이었던 아버지도 유명한 애주가라서 그런지 허운 씨도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맛있게 드시던데요. 아니 맥주는 좋더라고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 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청정하고 깨끗한 낭만의 섬 제주도에서 만드는 크래프트 맥주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한국의 맥주 문화를 바꾸겠다면서 혁신적인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제주 맥주의 세계를 탐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탐험에 앞서 용어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앞서서 크래프트 맥주라는 말을 썼는데 이 단어 사실 개념부터 모호합니다. 영어로 크래프트가 수공예를 뜻하기 때문에 크래프트 비어도 국내에선 수제 맥주로 번역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짜장면 수타면처럼 진짜 수작업으로 맥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크래프트 맥주 열풍을 일으킨 미국 양조가 협회에서 개념 정리한 걸 보면요. 생산 규모가 작고 전통적이며 독립적인 방식으로 만든다라고 돼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크래프트 맥주로 출발한 양조장 중 상당수가 지금은 엄청나게 큰 기업이 돼버렸잖아요. 세뮤얼 아담스도 그렇고 구스 아일랜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생산 규모보다는 맥주를 만드는 철학이나 정신을 따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의성과 실험정신입니다. 생산 규모가 늘면서 이 두 가지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크래프트라고 부르긴 힘들다는 건데요. 자, 어쨌든 이런 크래프트 맥주의 성공 사례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곳이 뉴욕의 브루클린 브루어리인데 맥주 좋아하는 분들은 뭐 다 아실 겁니다. AP통신 중동 특파원이었던 스티브 힌디라는 분이 중동에선 술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으려고 홈 브루어링을 연구하다가 뉴욕으로 건너와서 1988년에 창업한 회사인데 지금은 전 세계 30개국 이상으로 수출할 만큼 엄청난 양조장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회사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손을 잡은 곳이 바로 제주 맥주입니다. 한국에 맥주 만드는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왜 브루클린 브루어리는 제주 맥주와 협력하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식업으로 꽤 성공한 문혁기라는 사업가가 비빔밥 프랜차이즈 사업을 미국에서 한번 해보겠다면서 시카고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크래프트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마신 맥주는 진짜가 아니었구나 라고 느낀 거죠. 바로 그 한 잔의 맥주 때문에 인생 계획도 180도 바뀌었는데 비빔밥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맥주를 만들어 보자고 결심을 하고 이때부터 크래프트 양조장을 찾아다니며 맥주 공부를 하다가 브루클린 양조장을 모델로 삼게 됐어요. 그래서 브루클린 브루어리 CEO였던 로빈 오타웨이한테 만나자고 연락을 했는데 이분이 뭐 쉽게 만나 좋겠어요? 로빈 오타웨이가 회고한 글을 보니까요. 자기한테 사업 같이 하자면서 연락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상한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뭐 이 사람도 뻔하겠지 싶어서 답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문 대표가 매일매일 계속 전화를 하니까 로빈은 아니 대체 어떤 사람이야 싶어서 일단 만나만 보기로 했는데 그렇게 성사된 첫 만남에서 로빈은 문 대표의 열정과 결단력을 바로 알아봤다고 해요. 이렇게 CEO끼리 의기투합하면서 이후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고 결국 브루클린 브루어리는 제주 맥주의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김 PD, 고향이 제주도라고 했죠? 네, 맞아요. 제주 맥주 처음 나왔을 때 어땠어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고 뭘로 만들었을까? 좀 기대됐어요. 아무래도 고향이 제주도니까. 그쵸. 네, 제주 맥주가 첫 제품을 내놓은 게 2017년 여름이니까 불과 5년밖에 안 됐는데 작년 매출액 320억 원에 달하고 크래프트 맥주 시장 점유율도 28.4%나 된다고 하니까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죠. 근데 제주 맥주가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제주라는 이름을 들고 나온 것부터가 저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는 어떤 이미지예요? 파도가 일렁이는
푸른 바다도 떠오르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도 떠오르고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와 낭만을 즐기는 섬이잖아요. 제주는 내국인 관광객만 1년에 1,500만 명이 찾는 대표 휴양지인데 이런 제주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담은 맥주가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예를 들어서 제주 돌 하르방 맥주라든지 아님 제주 용두암 맥주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냥 제주 맥주라고 했을까요? 바로 앞서 말한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브랜드 네이밍에서 영감을 얻은 건데요. 실제로 브루클린 브루어리라는 이름과 브랜드 디자인 누가 만들었냐면 I love 뉴욕이란 그 유명한 로고 다들 아시죠? 뉴욕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로고를 만든 천재 디자이너 밀튼 글레이저거든요. 근데 처음에 브루클린 브루어리 창업자가 밀튼 글레이저한테 내민 브랜드 이름은 브루클린 이글 브루어리, 그러니까 브루클린 독수리 맥주였대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밀튼 글레이저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당신은 뉴욕 브루클린 그 자체가 될 수 있는데 왜 브루클린의 일부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브루클린 맥주라고 하면 브루클린의 이미지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일화를 떠올리며 문혁기 대표는 브랜드 이름을 제주 맥주로 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술은 잘 만들었다고 해서 꼭 잘 팔리는 건 아니다. 하지만 오래 잘 팔리는 술은 분명히 잘 만든 거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사실 당연한 얘기죠. 아무리 마케팅 잘해도 맛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주 잠깐은 몰라도 계속 잘 팔리긴 힘드니까요. 근데 뭐 호불호는 있겠지만 제주 맥주의 첫 제품이죠. 2017년 8월에 나온 위트에일은 나오자마자 데이트를 쳐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잘 팔려요. 자, 그렇다면 제주 맥주는 스테디셀러가 된 이 제품을 만들 때 어떤 목표를 세웠을까요? 한마디로 제주를 닮은, 제주를 담은 맥주를 만들자는 거였다고 해요. 단순히 제주라는 이름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생산과 판매, 마케팅까지도 제주도의 색깔과 향기를 듬뿍 담으려고 했던 건데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과일 뭐죠? 네, 제주 감귤이죠. 그래서 위트에일에는 상큼한 풍미의 제주산 감귤 껍질을 부재료로 넣었어요. 또 위트에일은 제주도 향토 음식인 흑돼지구이나 고등어회 같은 묵직한 질감의 음식과도 궁합이 참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이 제품 개발할 때 처음부터 페어링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요즘은 어떤 맥주에 어떤 음식이 어울리는지를 많은 분들이 연구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맥주 페어링의 선구자이면서 세계 최고 권위자인 분이 1994년부터 브루클린 양조장 브루마스터로 일해온 게릿 올리버인데 이분이 양조 전문가이지만 동시에 셰프라서 2003년엔 더 브루마스터 스테이블이라는 책을 통해 맥주 페어링의 개념을 정립했는가 하면 맥주업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셰프들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 상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분이 제주 맥주의 첫 작품 위트에일을 만들 때 한국 음식, 특히 제주 토속 음식과 맛이 잘 어울리도록 레시피를 잡아냈어요. 또 수십 년 경력을 가진 또 다른 브루클린의 양조 기술자도 제주도에 머물면서 제주 맥주 직원들과 함께 맥주를 만들었다고 해요. 아무튼 문혁기 대표가 브루클린 브루어리와 맺은 끈끈한 인연으로 제주의 향과 맛을 담은 히트 상품 위트에일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제주 맥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도 좀 마르고 사실은 맥주가 너무 당겨서 오늘은 먼저 한 모금 하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아이고야. 야, 중간에 먹으니까 더 맛있네. 아무튼 이 제주 맥주 캔을 한번 보세요. 브랜드 로고나 디자인 상당히 독특하죠. 화산섬에서 맥주가 분출하는 이미지인데 색감도 제주의 푸른 바다와 현무암 그리고 제주 감귤 빛깔이 어우러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독특한 디자인을 만든 것도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니라고 해요. 처음에 전문 디자이너들한테 맡겼더니 죄다 무슨 돌 하르방이니 해녀 아니면 무슨 제주 조랑말 같은 향토 이미지만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주 맥주 직원 중에 한 명이 건축 설계하는 자기 친구한테 스케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 디자인이 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맥주도 만들고 디자인까지 완성해 제품이 나왔으면 빨리 전국에 풀어서 팔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때도 참 특이합니다. 2017년 위트에일 내놓을 때도 그랬고요. 이듬해 제주 곶자와를 모티브로 만든 펠롱에일을 내놓을 때도 처음엔 제주도에서만 제품을 판 거예요. 아니 어렵게 제품을 만들었으면 빨리 전국에 팔아야지 왜 제주도에서만 출시한 걸까요?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당시 문혁기 대표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제주도에서 만든 맥주니까 일단 제주도에서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대표를 비롯해 직원들은 처음에 제주도 근고깃집 같은 데를 발품 팔아 돌아다니며 판촉을 했는데 마침 제주 맥주 직원들 상당수가 제주 토박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아들이 만든 맥주야 라거나 이거 우리 옆집 딸이 만들었다는데 하면서 제주에서 엄청나게 팔린 겁니다. 이렇게 제주에서 잘 되니까 제주에 놀러온 관광객들도 하나둘 맛보게 되면서 야 제주에 가니까 엄청 맛있는 맥주가 있더라고 이거 서울에서 못 먹나? 이런 얘기가 돌게 됐고요. 이렇게 입소문을 탄 이후에 전국 유통망을 통해 풀었더니 금방 대박이 터졌다는 겁니다. 참 독특한 성공 사례죠. 혹시 오크통에서 숙성한 맥주 드셔보셨어요? 오크통 숙성 맥주 배럴 에이지드 비어라는 건 맥주를 오크통에 넣어서 풍미를 좀 더 깊고 복합적으로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향과 맛이 진하고 도수도 약간 높은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오크통 숙성해서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맥주 누구나 다 즐겨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호불호도 갈리고 가격도 좀 비싸서 맥덕들이 주로 마셔왔는데요. 위트에일처럼 대중적인 맥주로 이미 시장에서 성공한 제주 맥주에서 작년에 갑자기 오크통에서 숙성한 배럴 시리즈를 내놔서 맥덕들을 놀라게 했어요. 특히 유명한 싱글몰트 증류소죠. 220년 역사를 지닌 하이랜드 파크와 손을 잡고 제주 맥주에서 만든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하이랜드 파크 싱글몰트 12년 오크통에 넣고 약 11개월 숙성을 시켰는데 이걸 한 병 2만 원에 한정판으로 3,000병을 예약 판매했더니 딱 사흘 만에 동이 나버렸어요.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제주 맥주 직원들조차도 광크를 냈는데도 실패해서 못 구했다고 하던데요. 제가 최근에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뭐 대형 유통 채널을 통해 팔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막판에 야 이런 거 안 팔릴 것 같아 라면서 해자를 놓는 바람에 생활 맥주와 제휴를 해서 팔았던 건데 나오자마자 완판이 돼서 제주 맥주 마케터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렇게 첫 배럴 시리즈가 성공을 거두면서 제주 맥주에선 얼마 전에 2탄을 또 내놨는데 이번에 또 희한하게 커피 회사랑 손을 잡았더라고요. 요즘 가장 힙한 커피 브랜드죠. 블루보틀이라고 다들 아시죠? 그 파란색 병 로고로 유명한 곳이요. 블루보틀 처음 한국 들어왔을 때 몇 시간씩 뭐 줄도 서고 그랬는데 커피 맛에 집중하라고 매장에 뭐 와이파이도 안 되고 뭐 콘센트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힙한 블루보틀과 제주 맥주가 콜라보해서 이번에 내놓은 게 제주 맥주 배럴 시리즈 블루보틀 커피 에디션인데요. 버번 위스키 배럴에서 6개월 이상 숙성한 임페리얼 스타우트에다가 블루보틀에서 인기 많은 벨라도노반 원두를 드라이호핑 기법으로 더해서 색다른 풍미를 잡아냈다고 하는데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요. 버번 오크통에 맥주를 숙성시켜서 오크통에 배어있던 위스키 풍미를 먼저 입히고 난 다음에 저온에서 커피 원두까지 추가해 섬세하고 복합적인 맛을 만들어냈다는 거거든요. 요새 배럴 맥주에 대한 관심이 커서인지 이 제품도 정식 출시 전에 사전 예약 이벤트를 했는데 딱 사흘 동안 11,000명이 신청을 해서 무작위로 추첨한 500명한테만 먼저 구매 기회를 드렸다고 해요. 추첨 떨어진 분들이나 또 이 제품 관심 있는 분들은 12월 1일에 정식 출시되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브루클린 브루어리도 그렇고 하이랜드 파크나 블루보틀도 그렇고요. 제품 개발할 때마다 유명하고 잘 나가는 곳하고만 손잡는 거 보면 콜라보에 있어서는 정말 천재적인 기업 같은데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잘 나가는 회사들도 제주 맥주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자료 조사하다가 제주 맥주 담당자한테 위트에일 같은 맥주 지금도 잘 나가는데 뭐하러 배럴 맥주 같은 걸 만들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맥주도 따지고 보면 음식인데 세상에 어떤 음식 시장이 지금의 한국 맥주 시장처럼 4캔 10,000원 균일가로 정해져 있느냐라면서 맥주는 거기서 다 거기다 라는 인식을 깨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잘 팔리는 맥주에만 안주하지 않고 실험과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얘기였는데요.
저는 이 제주 맥주를 2018년 연남동에 팝업 스토어 열었을 때 처음 마셔보고 괜찮다 싶어서 친구랑 제주도 갔을 때 양주장 투어도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제주 맥주는 출발할 때부터 목표가 남들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후발 주자였는데도 300억 원을 투자해서 대규모 양주장을 세웠고 500ml 캔 패키징 시설까지 갖춰서 결국 국내 5대 편의점에 입점하고 전국구 맥주로 바로 도약했으니까요. 이렇게 크래프트 대중화에 힘을 쏟고 있으면서도 배럴 맥주에서 본 것처럼 크래프트의 핵심 가치인 실험 정신과 혁신성은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재밌는 제품을 또 들고 나올지 궁금합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은 제주 맥주의 세계를 탐험해 봤는데요. 이번에도 협찬을 좀 받아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배럴 시리즈 전용잔과 커피 골든에일 전용잔까지 2개를 묶어서 총 10분께 드릴 테니까요. 제주 맥주에 얽힌 추억이나 후기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데 아까 이미 한 잔을 마셔서 더 안 마실까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끝내면 다들 너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버번 위스키 풍미가 배어있다는 제주 맥주 배럴 시리즈 블루보틀 커피 에디션 한 잔 더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색이 아주 진하네. 야, 이거 맛 진짜 독특하네. 와. 오, 이거 진짜 독특하네. 와. 떠나요 둘이서